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공식화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2가 더 이상 CGI가 아니라 실제 셰시와 인테리어가 기가 텍사스에서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6월에 확정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취소와 재정적 위험에 대한 모든 소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왜 여전히 모델 2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을까요? 사양이 유출되고 $3,750의 배터리 팩 덕분에 제조 비용이 혁신적으로 절감된 테슬라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전기차 규칙서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 2가 축소된 모델 Y로 보든 새로운 대중시장의 파괴자로 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델 2가 실제하며 올 6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테슬라 모델 2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방법. 6월 20점은 모델 2가 공식 출시되는 기간으로 테슬라의 연간 주주 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약 주문은 곧바로 시작되며 멕시코와 상하이의 기가 공장에서 1분기 2026분기에 대량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들 공장은 2026분기 중반까지 연간 생산 목표인 50만 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60%가 모델 2에 할당됩니다. 모델 2점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테슬라 전략의 일부입니다.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직접 통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에 임대하여 잠재적으로 월 최대 $1,000의 수동적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차량 가동률이 50%만 되어도 연간 $1,000의 수익을 창출하여 1년 이내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델 2 스타링크 통합은 또 다른 수익원을 열어줍니다. 테슬라는 차량을 통해 공용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을 제공하여 구독 수익을 소유자와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예상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동차를 스타링크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모델 2 출시의 시급성은 지정학적, 규제적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12,000 미만의 전기차를 제공하는 BYD와 중국과 같은 경쟁업체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법안은 중요한 전기차 세금 공제를 $2,000까지 없애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저가 모델로 상쇄하지 않으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테슬라 모델 2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다시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전면과 후면은 여전히 완전히 위장되어 있지만 소형 크로스오버 분위기의 모델 Y보다 작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사이버캡처럼 문이 2개뿐인 것 같습니다. 니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실제로 조만간 정말 저렴한 모델 2를 출시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몇 년 전 저가형 테슬라에 대해 처음 암시한 이후 팬들은 그 모양과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얼마인지 추측하며 열광했습니다. 도시 친화적이고 저렴한 테슬라의 아이디어는 엄청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값싼 차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가 $30,000 미만의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델 2가 일론의 주가 부양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지연이 일시적인 장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 계획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었으며 최근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모델 2가 공식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예산 친화적인 테슬라가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앨론의 약속과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현실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델 Y를 축소한 것입니다. 앨론과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라스 모라비는 이 모델이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두 테슬라의 달콤한 $5,000 가격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Y를 위해 초미니멀리즘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모델 3이나 Y의 폴란드 감성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이는 저렴한 가격표를 위한 대가입니다.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테슬라가 약 2,500달러에 불과한 배터리 팩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꽤 거창하죠? 65kW시나 75kW시의 괴물도 아니고 이 팩은 55kW시 범위의 작은 크기입니다. 다른 유형만큼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더 저렴하고 안전한 LFP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성능은 목표가 아닙니다. 경제성이 목표입니다. 이 모델은 더 작은 배터리로도 최대 30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기역학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가벼운 무게와 유선형 디자인 덕분입니다. 일반적으로 50kWh 팩으로 약 250마일을 주행할 수 있지만 이 모델은 추가로 40 또는 50마일을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엘론은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300마일 이상을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브레이크 없이 논스톱으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외관은 모델 Y를 더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약 40% 정도 작아졌습니다. 여전히 깔끔하고 현대적이지만 더 작고 도시 친화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가 기존 모델 Y의 외관을 사용할지 아니면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LED 라이트 바가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을 응원합니다. 세련되고 테슬라는 새로워진 S, 3.X 및 Y와 같은 최신 모델에 이러한 터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제외하면 모델 2가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제거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고급 소재 대신 더 작은 바퀴, 단일 창문, 단순한 천 시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저가형 모델과 마찬가지로 시트 워머나 쿨러도 없습니다. 터치 스크린도 15점 대신 10여 인치 정도로 작아지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리어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당 200, 500달러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측면에서는 더 간단한 설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델 Y 사륜구동의 15 또는 기본 후륜구동 버전의 9에 비해 최대 7구 스피커일 것입니다. 트렁크는 여기에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없고 수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도 화려한 소재가 아닌 일반 금속으로 제작됩니다. 이 모든 선택은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모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테슬라는 향후 저가형 모델을 위해 $1,000짜리 모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이 모터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가격이 비싼 히토류 자석 대신 패럿 자석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모터는 아마도 200, 250마력을 발휘하여 6, 7초 만에 시속 100마일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저가 소형차와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모델 2 $2,000짜리 모터와 비교하면 대당 1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자율주행인 FSD는 모델 2점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닐 것 같습니다. FSD가 전혀 없거나 테슬라가 최소한의 기능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제동 및 충돌 경고와 같은 기본 안전 기능. 따라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이 모델의 모든 카메라와 센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테슬라의 방향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델에서 우리는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인 모터부터 간결한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첨단 기술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향한 테슬라의 다음 대담한 움직임은 바로 사이버캡일지도 모릅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혁신이 될 수 있는 미니멀한 무인 로봇 택시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다음 주에 출시될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제품이 실제로 출시될까요? 그리고 이 획기적인 출시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우리를 믿어달라고 요청하고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웨이모 차량에 자녀와 가족을 태우라고 요청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신뢰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뢰를 잃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웨이모의 공동 CEO는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운영자이고 매주 1,000만 건 이상의 차량 호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은 단순히 늘어나는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라인업의 또 다른 로봇택시가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가 수년간 이야기해온 장거리 전기차와 완전한 자율주행이 표준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과감하게 실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머스크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약속을 대규모로 이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테슬라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사이버캡은 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 혁명입니다. 테슬라는 언박스 생산 방식과 열성형 안료 주입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의 제조 제약에서 벗어나 고가의 도장 공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장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내구성을 개선하고 차량 수명 기간 동안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테슬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더멜. 자율주행차 주도권 경쟁에서 중요한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이 공식적으로 데뷔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가 안전운전자 없이 오스틴 거리에서 무인 모델 Y 차량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 서비스가 시내에서 수십 대의 차량으로 시작될 것이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수천 대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텍사스주 자동차국으로부터 자율주행 차량 사업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오스틴 차량국의 공개 웹사이트에는 테슬라가 허가된 자율주행차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배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지만 모든 시선은 이제 오스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단순히 테슬라의 다음 행보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테슬라는 미래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모신, 사이드미러, 도어 핸들. 그릴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의 특징이 없는 사이버캡의 외관은 매끄럽고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시선을 끌지 않고 부품, 미형,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최적화된 기능을 통한 미적 감각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조명과 센서가 차체와 같은 높이로 통합되어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고 깨지기 쉬운 부품을 보호합니다. 사이버캡의 가장 큰 변화는 실내에서 두드러집니다.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과 페달, 전통적인 운전석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재는 매우 유연한 객실 공간을 만들어 승객이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사이버캡은 기존의 좌석 배치 대신 편안함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우선시하는 모듈식 라운지형 좌석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은 서로 마주보거나 혼자 여행하는 경우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좌석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고 매주 수백 명의 승객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내에 사용되는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항균성이 있으며 청소하기 쉬운 소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로봇 청소 시스템과 자동화된 실내 살균에 대해 암시하면서 내부 표면이 이러한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특별히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마모에 강하고 쉽게 닦을 수 있는 비다공성 합성 소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테슬라 차량과 마찬가지로 제어 및 상호작용은 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이버캡에는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이 하나만 있거나 상태 업데이트만 표시되거나 아예 화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테슬라 앱을 통해 차량 잠금 해제, 목적지 입력, 실내 온도 조절, 엔터테인먼트 액세스 등 차량과 완전히 상호작용하며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나 계기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내가 탁 트이고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테슬라는 항상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사이버캡에서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합니다. 기어 시프터, 손잡이, 레버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간소화되거나 가상으로 구현됩니다. 사이버캡 내부의 모든 세부 사항은 차량 운영과 총 비용 효율성에 맞게 조정됩니다. 좌석은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고 바닥 재질은 대중교통에서 볼 수 있는 견고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시간대 또는 차량 공유 분위기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후면 디스플레이 스크린, 파노라마 루프,
통풍 시트와 같은 고급 요소가 없어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복잡성, 에너지 사용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품을 제거함으로써 테슬라는 제조 비용을 낮추고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에 따르면 사이버캡은 모델 3에 비해 부품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합니다. 여기에는 일부 구성에서 뒷좌석을 생략하고 고급 사운드 시스템을 생략했으며 모든 접점에서 통일된 재료를 사용한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단순함은 정교함의 부족이 아니라 대규모 자율주행을 향한 의도적인 움직임입니다. 테슬라 사이버캡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교통 플랫폼입니다.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깨고 크롬 트림과 가죽 시트보다 비용, 규모,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 자동차를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는 미래를 제시합니다. 미니멀하고 탄력적이며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운전석을 만들어 자동차 디자인과 도시 이동성 모두의 혁신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사이버캡의 인테리어가 허술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 운송수단의 인테리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 사이버캡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나 스티어링 휠이 없다는 사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은 외관이나 주행 방식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용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마일당 1달러에서 1달러 미만의 운영 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이 목표는 완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이 수치에는 실제로 무엇이 포함될까요? 차량 감가상각, 전기, 유지보수, 보험, 청소 등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AJ라는 유명 분석가의 자세한 분석은 테슬라가 모든 퍼즐 조각을 최적화하여 이러한 수치를 달성하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선, 차량 감가상각, 차량이 사용됨에 따라 손실되는 가치은 마일당 약 0.10으로 예상됩니다. 전기료? 테슬라는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충전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때 전력망의 전기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 더 0.3입니다. 여기에 자동 청소, 시스템, 최소 유지보수 필요성, 몇 가지 스마트 기술을 추가하면 테슬라는 이러한 비용을 마일당 단 몇 센트로 낮출 수 있습니다. 차량의 카메라로 촬영한 전체 영상 덕분에 보험 및 법적 위험도 줄어들어 마일당 약 1달러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는 1페니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캡은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한입니다. 테슬라의 주요 경쟁사인 웨이모는 현재 마일당 약 1달러에서 1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웨이모는 일반 전기차 또는 차량에 라이다와 같은 고가의 센서를 장착한 바엔을 사용하며 대당 몇천 달러에서 몇만 달러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작부터 엄청난 비용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기능을 제거하고 초저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테슬라의 전략은 천재적인 미니멀리즘일까요? 아니면 브랜드의 프리미엄 정체성에 대한 위험일까요? 이 동영상 아래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슬라 전기차 또는 테슬라 보스에 대한 더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테슬라 카 월드를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